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많은 변화와 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뉴스테이가 아닐까 싶은데 정부에서는 이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설립하고자 하죠. 이것이 바로 뉴스테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테이 사업이 앞으로는 더 활황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네요. 정부가 내년에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에 어떻게든 좀 우리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이렇게 정책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야만 부동산에서도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오늘 궁금한 점을 02-2077-6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고요.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02797-0300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많은 문자와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연말인 만큼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이 좀 어땠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부동산 관련된 뉴스다 아니면 그냥 일반 뉴스다. 네. 통틀어서요. 저 기억에 남는 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그 메르스라는 그렇죠.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었던 네. 그런 부분에 또 이 경제로서는 이제 소비 부족으로 나타났었고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이제 상승 곡선을 타다가 약간 이제 굴곡이 생겼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잠깐이었지. 네. 전체적인 그 부동산 시장의 모습으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괜찮게 올라왔다. 괜찮게 끌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지난 7월 22일 날 대출 규제. 네. 자, 이런 부분이 좀 뉴스가 되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 2016년에도 이어질 부분이라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하고 네. 또 이제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내년 2월 또 6월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어쨌든 새로운 뉴스에서 또 다른 새로운 뉴스를 창출될 수 있는 뉴스로 이어진다. 어쨌든 네. 모든 어떤 뉴스든 간에요. 부동산에 다 영향을 끼치고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어떤 시각 자체가 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데서 확신을 들고 안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스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큰 영역 그리고 작은 그런 디테일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다 훌훌 털어내면서 뭔가를 좀 앞으로의 예상을 좀 제대로 네. 하는 분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의 기류를 잘 타서 재테크라든지 또 이런 거 보유라든지 매도라든지 또 이런 거를 잘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뉴스를 꼽는다면은 이 칵테일 소주, 네, 과실 소주가 좀 눈에 그래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예. 이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었겠죠. 근데 저는 항상 뭐든지요 부동산에 다 인용을 하려 든다면 다 영향을 끼쳤을 그래요?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칵테일 소주라는 게 일단 일반 소주에서 조금 이렇게 가미된 그렇죠. 그런 어떤 색소인데 또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그만큼 소비 문화가 좀 더 다양해진 것을 의미하는 부분일 네. 수 있는데 그게 소비 부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화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한번 감히 그러네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와, 뜻밖의 굉장히 꿈보다 해몽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자,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파주 운정에 살고 있고요. 네, 지금 저기 11월에 분양을 받은 게 있는데요. 네, 삼성 원흥역 푸르지오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글로 갈아타는
파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파주 운정 집을 전세로 놓고 가야 되는지 삼성으로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파주 운정지구를 팔지 안 팔지가 더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 원흥 지역이 궁금하신 건가요? 둘 다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둘 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경기도 고양시 네. 덕양구 이제 그 원흥동이죠. 예, 원흥역 근처에 그 이제 삼성지구하고 연접된 네. 이곳에 지금 분양을 받으신 게 11월이에요. 네. 자, 그러고 나서 걱정이 생긴 건 지금 살고 계신 곳은 파주 운정지구인데, 네.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갈 때 우선 그쪽에를 이제 전세를 놓고 이렇게 넘어올 것이냐, 아니면 그쪽을 차라리 매도하고 이쪽으로 넘어올 네. 것이냐인데요. 네네.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분양은 잘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런 상태로 향후의 전망성이라고 본다면 갈아타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신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역적인 부분으로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이쪽 파주 운정 신도시입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6만 5천 세대고, 네. 입지적으로 봐서는 이제 일산이라는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이 서울 서북권에서 중심지였다가 새로운 아파트라는 어떤 요즘 그야말로 그 새로운 트렌드, 죽어라도 똑같은 집이 아니라 새 집에서 살겠다라는 부분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는 장점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네. 향후의 시세 전망으로 봐서는 그래도 서울에서 연접된 또 출퇴근이 좀 더 용이한 지역들이 또 더 새 거 있는 곳이 더 유리할 거로 보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요 지역이 요 삼송하고 이렇게 연접되어 있는 곳이고, 지하철로 이제 3호선 삼송역하고 원흥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원흥역 근처에 이제 푸르지오라고 하셨으니까 네. 원흥역하고 멀지 않거든요. 네. 자, 그렇게 봐서는 이 그 서울 서부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1등 지역은 일단은 일산을 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안쪽으로 본다면 화정을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원당이라는 지역이 있고. 자, 그리고 새 아파트라고 하면 당연 운정 신도시인데 아무래도 입지상 거리상으로는 가장 멀기도 하고요. 네. 이왕 출퇴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 입장에서 본다면 좀 들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점점점들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일단 그 은평 뉴타운 있죠. 네. 자, 지금 은평 뉴타운이 이쪽 서부권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구파발역 근처로 한 진간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렇지 않은 이런 은평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시세적인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의 이 삼송지구로 따진다면은 삼송역을 근처 또 원흥역을 근처로 하는 곳 아니고서는 또 이렇게 조금 지하철역하고 먼 곳이 있는데,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하철역인 것과 아닌 것의 시세 차이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그 지난달에 받으셨으니까 싼 금액으로 분양받으시진 않았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00, 1250 이 정도로 받으셨을 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3제곱미터당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요. 물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야 조금 잠잠해지겠지만, 네. 그래도 이쪽 삼성지구가 입주되면서 또 이제 기반 시설이 좀 나아지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한 3년에서 5년은 걸리거든요. 네. 그럴 거라면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더 기다리게 된다면 충분히 시세 가치 상승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제곱미터당 200만 원 정도는 더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그 서부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그 주거 지역에서의 뉴타운, 아니 재개발돼서 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새 아파트로 좀 선호도가 있는
쪽으로 간다면 이쪽밖에 없어요. 삼성지구. 또 이쪽 외곽에서 들어왔을 때 서울로 출퇴근을 조금 더 용이하게 조금 웃돈을 주고 살 거라면은 삼성지구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은평지구도 굉장히 지금 이쪽 서부권 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인기가 좋은 만큼 충분히 그 인기는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보이니까요. 기분 좋게 매입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파주 운정 신도시는 전세를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도를 하는 쪽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전세를 놓고 2년 터울마다 또 기다렸다가 좀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떤 투자적인 개념으로 들어갔어야 되지 그쪽으로 다시 이사할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급량도 많고요. 그만큼 좀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감히 정리하고 기분 좋게 이주를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이미 그 감사합니다. 삼성지구의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냥 이제 편하게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화성시 기안동의 그 신일 해피트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네, 봉단거 센트럴거 프로지오를 그 분양을 받아서 그 2017년도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요. 네. 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를 매도를 해버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나은지 또 향후 양쪽의 그 전망 이런 거요. 알겠습니다. 앞서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하고 지역만 다르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으니까요.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경기도 화성시 예, 지금 이제 기안동이라고 했어요. 기안동의 예. 신일 해피트리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예, 자, 요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봉담읍에 있는 예, 그 프루지오인가요? 그 아파트로 지금 새 아파트로 2017년도에 이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예. 과연 그 기안동에 있는 그 신일 해피트리를 매도해서 가는 게 낫느냐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낫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예, 예. 앞에 봉담에 지금 사놓으신 이거는 좀 전망이 어떠냐 이렇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현재 있는 것도 좀 있는 것도 궁금하고. 예, 자, 이렇게 보죠. 제가 이렇게 지도를 좀 넓게 봤습니다. 이렇게 넓게 보면 화성시가 한눈에 싹 들어왔는데요. 예, 자, 화성시는 일단은 그 오른쪽에 그 주거지로 따져서는요. 예, 동탄 신도시 또 동탄 2기 신도시가 있고요. 예. 연접된 곳은 이 수원시네요. 그러니까 수원시 이남을 통틀어서 이쪽 주거지역 지금 말씀하신 기안동이라든지 봉담이 이쪽이거든요. 예, 자, 이쪽에서의 그 주거지로서의 면모를 조금 더 강하게 구사하려면 비전이 즉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이걸 물어보시는 건데 네, 일단 이 화성이라는 곳은 크고 작은 공장지가 굉장히 많아요. 즉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이쪽에서 이왕이면 거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안에 뭐 향남이라든지 바란 근처에 있는 택지지구에서 거주를 하든가 예, 아니면 이제 수원하고 연접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안동부터 봉담부터 해가지고 동탄 그리고 수원 이남 아니면 동탄 2기 신도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러는데 전체적인 지역 구도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네, 자,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화성시 기안동. 예, 자, 기안동 해가지고 지금 요 그 수원 아래쪽이잖아요. 요 예, 예. 바로 연접된 게 이제 수원 산업단지도 있고요. 네, 자, 근데 이쪽에 그 병점을 중심으로 한 그 주거 지역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화성시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이쪽에 있는 어떤 그 주택 가격하고요. 또 동탄 1기 신도시의 주택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편차들이 있어요. 특히 예. 동탄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예, 이 수요자들이 지금 오른쪽에 동탄 2기 신도시로 넘어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네, 병점을 근처로 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주거비 같은 경우는 3.3제곱 즉 뭐 30평대 초반이다라고 하면 한 2억대 중반 그 이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안동은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 그러면 30평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한 2억 초반 정도거든요. 예. 자, 이거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금액선이 어느 정도 2억 초반 30평대로 정해져 있다는 부분은 조금만 넘어가서는 이렇게 2억대 중반 또 3억대 초반 동탄 2기 신도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불과 2억 초반에서 3억 초반으로 1억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예. 자, 1억 차이라는 금액은 사실 내가 내 집 마련하는 목적에서 예를 들어 융자를 한 뭐 50%를 낀다라고 한다면 내 돈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가서 내가 살고 싶은 집 플러스 내가 사고 싶은 집이라면 조금 이왕이면은 이쪽 동탄 2기 신도시라든지 수원 이남이라든지 이쪽으로 그 매수를 목적으로 하신 분이 많지 오히려 더 낮춰서 그냥 2억대 초반이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그냥 집을 살 거야 라는 분은 오히려 늘어나진 않을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안동에 있는 신 해피트리는 지금 이렇게 예. 보니까 2004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어떤 택지지구 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준농림지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세워진 곳들은 어떤 공공의 목적상 택지지구, 즉 기반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의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밀집이 강한 아까 말씀드린 동탄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한 도시 택지지구거든요. 그거하고는 틀리게 내가 이왕 내 집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를 목적화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전세 놓고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매도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아까 봉담읍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자, 지금 봉담읍에 위치가 자, 지금 이제 기안동하고 바로 연접돼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신 곳이 그 봉담 공공지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 시설이 약간 조금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만 해도 새 아파트일 뿐이지 사실 구색으로 따진다면은 동탄 2기 신도시, 동탄 1기 신도시 이런 식으로 어떤 생활하면서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사를 하시되 기안동에 있는 신 해피트리를 매도하고 이사를 하시고요. 네. 자, 그러고 나서 한 5년 안쪽으로 매도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쪽에서 한 5년 정도만 거주하신다는 계획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봉담에서요? 네, 봉담에서는. 그 이후로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처에 좀 크고 작은 택지지구들이 조금 있고요. 금액대도 큰 차별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새로이 교통계획이 들어선다든지 여러 가지 뭐 환경이 점점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계획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단지 요즘 트렌드인 새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가격은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좀 헌아파트 사신 분들, 지금 생각대로 기안동에 이런 10년차 아파트 사신 분들이 대거 전세든 매매든 이렇게 이전하려는 그런 분들이 이사하시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안 무너지는 대신 가격이 올라가는 추이는 5년을 정적으로는 다 할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더 기대할 게 없으니까 네. 기분 좋게 입성하실 때 5년만 가져가시는 거. 이렇게 계획을 네.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오늘 꽤 예. 먼 미래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봤으니까 잊지 마시고 5년 후에도 기억을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아파트 때문에 물어보려고요. 네, 네. 판교요. 네, 7단지 네, 동양 엠파트 아파트 41평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팔고 저 이일의 신도시 38평 거리 가야 되는지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위례 신도시로 네. 가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판교
예. 그 보뜸마을 7단지 그 예. 동양 엠파크 아파트를 예, 41평을 갖고 계세요. 예. 자, 여기가 그 민간 임대주택이거든요. 네, 분양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10년이 아닌 5년으로 분양 전환돼서 작년에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자, 어쨌든 축하드려요. 일단은 예. 애초부터 5년 동안은 임대로 예. 사시다가 이제 내 거로 됐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으로 따진다면 41평이 지금 10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향후의 입지 면에서도 장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보유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미래 신도시는 그럼 언제 갈아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그 판교라는 지역이 네. 그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네. 좀 이제 벤처 회사라든지 또 IT 회사 여러 가지 그 유망 회사들이요. 이 판교 네. 테크노밸리에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실거주 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우선은 판교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 시장이 한참 저점일 때도 가격이 안 무너지고 가격이 오를 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꾸준히 가격이 상승이 이어졌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로 있는 모습에 추가적으로 지금 입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판교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뭐 네.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알파돔 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환경, 상업 시설부터 주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7단지 자체가 워낙 그 바로 역세권이고요. 네. 또 이런 실거주 수요자들이 이 근처는 안 떠나요. 자체적인 어떤 뭐 교통부터 교육 환경 또 주거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꾸준히 현재보다 가격이 더 올라섰지 줄어들지를 않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동양 엠파크잖아요. 예. 이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으로는 사실 통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인데 민간 임대주택으로 해서 동양생명이 여기를 건축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시공을 다 맡은 데가 동양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여기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시행사 그리고 시공회사 이거는 서로 간에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내 원가를 줄이고 그러고 나서 돈을 받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시행 시공이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는 시행 시공을 같이 한 거예요. 동양생명이. 예. 예. 그런다면 얼마나 알차게 잘 졌을까 이거를 좀 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특히 41평짜리가 방 4개 구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에 내부의 대리석도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부분을요 공을 들여서 지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자, 그런 상태라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 업무를 목적으로 하시는 주거 인프라가 떠나지 않고 여기 안에를 꾸준히 이렇게 찾고자 한다면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신분당선이 그 정자에서 이제 광교 쪽으로 이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서의 실거주 수요자들이 늘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은 가라앉기 시작하면 제일 안 떨어질 것이고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보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위례 신도시를 간다라고 네, 엠포 2차를 한다면 사놨거든요. 38평은. 아, 위례 신도시를 사놨었어요? 예, 38평. 근데 그 16년도 7월달에 입주해요. 자, 일단은 네. 위례 신도시가 언제쯤 뜰 거냐 하면요. 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위례 네. 신도시가 입주를 이제 내년부터 계속 이제 할 거예요. 예, 그러면 내년에 당장 6월 달에 내년에는 해요. 금액이 그렇게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프리미엄이. 그래서 예. 여기는 언제 뜨냐면 2018년도가 전세 만기, 즉 내년부터 전세를 놓는다면 2년차 된 시점 2018년도고요. 또 한 번 된다면 2020년도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뜨거웠을 때가 기반 시설과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본다면 2020년도까지는 들고 가셔야 돼요.
예. 예, 그때까지 기분 좋게 둘 다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그러면은 네. 엠파트를 전세에 놓고 가야 되겠네요. 예. 전세 놓고 가십시오.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 지금 바로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2월 26일 토요일, 29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직접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여러 가지 매물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저희가 매물에 대한 간단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을 박준영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연구소와 입주와 다양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더불어 대단히 상주 있는 유입으로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서초구 양재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재동 매물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 매물 박민수 소장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매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 개발 키워드는 바로 한강개발입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합정동 매물과 강남권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향후 매도 차익이 아주 우수한 성수동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재동과 합정동, 성수동에 위치한 매물 총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함께 지나고 있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12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6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6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첫 번째 매물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정리해 주세요. 예, 우선 한강 7대 개발권역에 당산과 합정동이 들어간다는 포인트와 함께 홍대 입구역에서부터 합정역까지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발 수요를 첫 번째 포인트로 뽑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의 바로 좌측이 상암 DMC 단지죠. 바로 우측에는 홍대 상권이 있습니다. 주거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합정 균형 발전 촉진 지구와 전략 정비 구역 등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주 개발 계획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합정동 키워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면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그 추천 포인트 들어봤으니까 이 개별적인 내용들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입지 여건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입지 조건에서 좌측의 상암동을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상암동은 MBC와 SBS 각종 방송국의 미디어 중심 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암동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용지와 바로 상업 용지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 공급이 그만큼 희소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6호선 라인을 타고 합정 역세권을 찾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우측을 보시면 홍대 상권이 있겠죠.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여서 그 기존의 권리금과 임대료가 상승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저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외부로 빠지는 현상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기존의 주택들도 상가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합정동이 가장 첫 번째로 수혜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 시민공원과 여의도공원 등 그 한강변에 다수의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바로 상단부의 경의선과 공항철도까지 다중 역세권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 입지와 산업 입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내부 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사통 팔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서울시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합정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제 이 주변 일대 대학교 수요가 되겠는데요.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4개 학군에서 6만 명 이상의 학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입지적으로 아주 우수한 훌륭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용어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예전에는 서울에 이 거주를 하시던 분들이 서울 가격 너무 올라가니까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수도권 가격 올라가니까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이런 현상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입지 여건 살펴봤으니까 이 주변 지역에 이 매물 주변 지역이 갖고 있는 개발 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예, 합정동 역세권은 균형 발전 촉진 지구라고 하여서요.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좌측을 보시게 되면 합정역 좌측을 보시게 되면 그 메세나폴리스가 있죠.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백화점 형식으로 주상 복합으로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겠고요. 바로 우측을 보시면 KB손해보험 본 사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체들이 투자하여서 고밀도로 개발하는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창출하는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YG를 포함해서 다수의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사옥들이 입지를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외국계 브랜드라든지 외국계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골목마다 아주 화려한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하루 평균 3,000명 정도가 홍대 상권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홍대에서 합정역대까지 그 문화 관광 벨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상권이 확장이 된다면 이에 따른 추가로 고용 창출 또한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당인리 발전소가 한강 7대 개발 권역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벌써 착공이 들어갔죠. 당인리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그 지하 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상단부는 이제 가족화 공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주변 일대도 역시 커피 거리라든지 홍대 상권이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 부지가 작년에 100층 높이로 개발이 될 예정에 있었으나 기부 취납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약간 딜레이가 되는데요. 향후에 그 우리가 매도차 시기 때 이쪽에 랜드마크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이에 따른 수혜도 한 8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연대하여서 그 디자인과 출판 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파주나 문산 중에 이제 외부에 퍼져 있던 디자인과 출판 지구들이 용적률이라든지 그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합정 역세권 일대로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합정동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 합정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는 건물이 궁금하죠.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궁금하고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준공은 올해 12월 달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계동으로서 5층 건물이 되겠는데요. 로얄층은 바로 3층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관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설 관리와 임대 관리 파트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임대 계약이 완료가 될 시점에 다시 갱신해서 임대차를 유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CCTV, 자동문 택배 보관함이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등 아주 외부는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고 내부에서는 한샘에서 꼼꼼하게 시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자, 이어서 이 매물이 갖고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가격 얼마 필요합니까? 예, 전용 면적이 44제곱미터죠. 매매가는 저렴하게 2억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6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투자하실 경우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00만 원의 소액으로 전세를 투자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은 현재 월세가 임대차가 훨씬 더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증금 2천에 90, 3천에 85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융자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8,500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꼭 필요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년 초반기까지 지금 많이들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임대 사업자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요. 취득세 면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면제, 절세 등의 효과를 통해서 향후에 머니 플랜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박준영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두 번째 매물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걸어서 9분 거리고요. 12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자, 5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1천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을 만나볼 텐데 이번 매물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희소 가치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여기 이 지역은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시설 입주로 상주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복층 구조에 매물이 없어 복층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높은 희소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에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가치 상승인데요. 서초구 양재동은 강남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남권에 비해 비교적 외곽에 위치하여 저평가의 지역이라는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현재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 시설이 밀집하여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경쟁력 있는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직분양한 매물로서 시세 대비 저렴하여 2천만 원의 소액투자도로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하고요.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2주 수후에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여 꾸준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 호재가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포인트는 총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입지 여건입니다.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자연환경 요소가 아주 뛰어난 곳인데요. 주변에는 구룡산이라든지 대모산, 그리고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생태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과 양재시민의숲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우수한 학군으로 국립고등학교, 그리고 개포초등학교, 언남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등하교 시에 안전하고 그리고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시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강남 순환 고속도로 등이 고속도로 그리고 양재대로 등이 사통팔달에 강범위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이 교통 입지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으로 도보 9분 거리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섬역을 이용할 수 있고 1분 거리에 버스를 이용해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10분대 진입이 가능해요.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해 생활 편의 또한 풍족하여 대형 유통업체는 하나로클럽,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은행,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육, 그리고 생활, 주거, 교통환경, 더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갖춘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양재동이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니까 이제는 이 개발 호재가 또 궁금해지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 하면은 저희 많은 시청자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이 R&D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단지 개발로 R&D 중심지인 삼성 서울 R&D 캠퍼스가 얼마 전 개원하여 내년 1분기까지 계열사 간 연쇄 이동을 거쳐 계열사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인 것을 비롯해서 현대, 그리고 기아, 그리고 포스코,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 시설들이 밀집하여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나 외국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 그리고 개포 시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대단히 이주가 예상되고, 이주 수요가 물리게 되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분 지역에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형성과 지가 상승으로 최적의 투자 가치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산익에 몰렸던 96,000 제곱미터의 양재동의 화물터미널 개발, 그리고 양재 꽃시장 국내 최대 농식품 산업 거점 시설 개발과 국립중앙원 이전 등으로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유도인구 증가와 상주인은 유입으로 지역 상권 임대 수요와 더불어 집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요. 더해 서울시에서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를 2030년까지 영구 개발단지 지구로 적극 육성한다는 발표에 따라 본 지역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물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이미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초에 이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하다고 볼 수 있고요. 5층 중에 5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74.75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5.88제곱미터의 복층 구조로 1층에는 방 2개, 그리고 2층에는 방 하나, 그리고 넓은 거실, 그리고 욕실 2개의 복층 3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내부 마감재 처리와 그리고 외관은 사면 최고급 대리석으로 시공, 그리고 넓은 거실과 필로티 구조로 투룸에서 보기 드문 100%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입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설치, 더해 풀 옵션으로 전기 쿡탑, 그리고 드럼 세탁기,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까지 제공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입니다. 이 매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시장에 나오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저렴한지 안 한지는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분양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부로 해서 3억 1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는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생각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대출을 잘 이용하셔서 실투자 1억 3천만 원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에 투자할 때도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봐야 되겠죠.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입지 여건이라든지 개발 호재, 그리고 건물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직접 시청자께서 직접 나오셔서 직접 발품 파셔서 시장 조사도 하시고 과연 진짜 저렴한 건지, 그리고 건물이 진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입지가 좋은지, 개발 호재가 많은지 꼭 확인하셔 투자하시면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입니다. 박민수 소장이 준비한 매물인데 세 번째 매물은 성동구 성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박민수 소장의 또 한 가지의 매물 살펴볼 텐데
앞서 매물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알아듣기가 네. 쉬웠어요. 자,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예, 우선은 도보권 내로 도달할 수 있는 다중의 역세권이 되겠는데요. 2호선과 7호선, 분당선이 있죠. 이 세 개의 역세권을 도보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서울숲에서 분당선을 타실 경우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거리에 바로 압구정 진출이 가능하겠고요. 영동대교를 통해서 그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청담동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압구정과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 개발 권역의 우측부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한강을 조망권으로 한 주상복합 등 아주 대규모로 개발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겠고요. 이 지역의 지금 토지 용도가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지역보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갖는 그 희소 가치가 아주 우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입지 여건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주변의 교통은 어떤지, 편의시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2호선과 7호선, 분당선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역세권이 갖는 프리미엄이 아주 우수한데요. 좌측으로는 용산구, 상단부에는 중구, 하단부에는 강남구 등 서울시에서 중심 업무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아주 편리한 교통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수동 자체가 정남향으로 한강변 조망에 따른 풍수지리적으로 만보기 올터라고 해서 아주 입지적으로 우수한 그 위치가 되겠는데요. 서울숲공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뚝섬공원, 중랑천까지 운동 코스뿐만 아니라 한강변 내 아주 쾌적한 녹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동일로 등 사통팔달 역시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고요. 이 주변 일대에 한양대학교와 건국대 그리고 세종대학교가 그 학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도 아주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세 번째 매물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주변 지역 개발 호재가 상당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마련돼 있을까요? 예, 우선 성수에서 압구정까지 그 한강 개발권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수변을 중심으로 한 고급 주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강을 조망권을 키워드로 한 그 성수 전략정비 1, 2, 3, 4구역 중에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트리마지 아파트가 있죠. 28평형대가 지금 현재 11억 원을 호가하고 있을 만큼 제2의 강남권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일대에 49층 높이의 그 1100실의 호텔 개발이 지금 계획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발에 따른 향후의 프리미엄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공업 지역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주거 재생형으로 그 성수동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용적률을 인상해주는 등 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장려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성동구에서 추가적으로 105억 원의 투자 자금을 통해서 성수동을 도시재생 사업에 그 안정적으로 그 변모시킬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의 장려로 인해서 서울 숲에서 강변에 이르는 그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그 좌측을 보시면은 그 갤러리의 포레 아파트가 있죠. 평당 3,900만 원에 작년도에 다 분양이 끝날 만큼 아주 높은 그런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세권 일대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다수가 개장을 했죠. 분산 입지하였던 이런 중공업 지역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고밀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빈 부지들을 지금 현재 서울시와 성동구에서 지원을 해서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개발이 돼서 쾌적하게 거리 조성이 되면 이에 따른 그 수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업체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고용 창출이 되고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상권이 확장이 되고 이에 따라서 성동구의 미래는 아주 밝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로 인해서 지금 세입자들이 외부로 빠지는 현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높은 권리와 임대료뿐만 아니라 그 지금 현재 주거 부분에서도 신축 공급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이 희소 가치가 높은 본 매물 아주 많은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더불어서 향후 매도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이 정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 바로 부동산 산업이겠죠. 그만큼 어떤 지역에 투자하실 때는 해당 지역의 정책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과 주변 지역 개발 호재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자,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지고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예, 2016년 3월 정도에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본 매물은 6층 건물 중에서 4층이 위치하였습니다. 정남향 구조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하시는 그 수요층대도 아주 선호하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부는 전면 대리석 시공과 더불어서 내부에서는 마찬가지로 한샘에서 꼼꼼하게 시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경쟁력이 우수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총 3번째 매물까지 쭉 만나보고 있죠. 이번 매물은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할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으면 이 매물에 과연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격 얼마인지 정리해 주시죠. 예, 본 매물 매매가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로 투자하실 경우 2억 3천만 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500만 원의 소액으로 전세 투자를 한번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90, 3천에 85만 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6,500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까지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 3번째 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지만 투자할 때에는 조심할 것이 꼭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예, 우선 같은 대지 평수라고 할지언정 이 지역 같은 경우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6평의 토지라고 해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용적률이 높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이 아주 우수한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선매물이시다 보니까 현장 답사를 통해서 주변의 입지라든지 개발 호재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던 3번째 매물은 바로 이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고민이 참 많아지죠. 물론 언제라도 한번 부동산 고민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겠지만 요즘 들어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더 늘어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명한 정보를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도 저희의 부동산 가이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은요. ENR 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